차트를 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 일부가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오만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낸 사람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조금 다른 감각이 생깁니다. 30년, 40년, 어떤 사람은 50년 가까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지 않았던 것은 단순히 차트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속도를 피했고 어떤 종류의 판단을 미뤘는지가 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세 사람은 모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부터 먼저 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레미 그랜섬은 1938년 영국 요크셔에서 태어났습니다. 검소한 가정에서 자랐고 그 분위기는 평생 그의 투자 방식에 남았습니다. 그는 1977년에 리처드 마요, 아이크 반 오터루와 함께 보스턴에서 자산운용사를 설립했고 회사 이름 앞글자를 따서 지금도 불리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말 일본 시장이 역사상 가장 과열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부동산과 주식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올랐고 많은 투자자들이 그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랜섬은 그 시장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했지만 그는 자신의 계산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가격이 아니라 가격과 가치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결국 돌아온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개념이었고 그는 그것을 좋은 시절은 언제나 더 평범하고 지루한 시절로 돌아간다는 표현으로 설명했습니다. 일본 시장은 1989년 정점을 찍은 뒤 무너졌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 인터넷 열풍이 불었습니다. 기업 이름에 닷컴만 붙어도 주가가 열흘 만에 74%씩 오르는 시절이었습니다. 1999년에는 118개 종목이 상장 첫날 주가가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랜섬은 이 시장에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사는 기술주를 사지 않았고 고객들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관리하던 자산은 45% 가까이 줄었습니다. 어떤 고객은 그를 위험할 정도로 설득력 있지만 완전히 틀렸다고 불렀습니다. 건물 출입을 금지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그는 시장이 계속 오르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짧지 않았고 그 압박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가격과 가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판단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판단 하나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존 스피어스는 1974년부터 같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트위디 브라운이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1920년에 설립되었고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오래된 가치투자 전문 회사로 불립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1930년대부터 이 회사를 통해 주식을 거래했고 워런 버핏이 1960년대에 버크셔 해서웨이 지분을 처음 산 곳도 이 회사였습니다. 스피어스는 12살에 처음 주식을 샀습니다. 10대 시절 회계와 재무를 독학했고 대학을 중퇴하고 20살에 월스트리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 큰 손실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이후로 그는 항상 신중한 쪽을 선택했습니다. 트위디 브라운에 입사한 뒤로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그 회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회사로 간 경영진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기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피어스가 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종목을 쫓지 않았습니다. 기술주 열풍이 불 때도 암호화폐가 뜰 때도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사는 주식들은 대부분 지루한 회사들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성형 장비를 만드는 회사, 슈퍼마켓 체인, 제약회사. 그는 그런 회사들의 경영진이 자기 돈으로 자사주를 사는지를 오랫동안 추적했습니다. 내부자가 사는 주식은 무언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격이 가치보다 낮을 때만 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않았고 다음 분기 실적을 예측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싼 것을 사서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폴 싱어는 1944년 뉴저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약사였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는 심리학을 전공한 뒤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했고 1969년에 졸업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둘은 함께 돈을 잃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경험했다고 나중에 회고했습니다. 1973년부터 1974년까지 미국 증시는 극심한 하락장을 겪었습니다. 싱어는 그 시기에 가족과 함께 만든 작은 파트너십의 돈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는 어머니의 5만 달러를 88% 가까이 잃었습니다. 그 경험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동시에 평생의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을 알아내기로 했다. 그것이 정리되었다고 느꼈을 때 회사를 만들었다. 1977년 싱어는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모은 130만 달러로 엘리엇 어소시에이츠를 설립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그의 중간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초기에 그는 전환사채 차익거래라는 매우 보수적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시장이 어디로 가든 상관없이 작은 가격 차이에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큰 수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잃지 않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회사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47년 동안 손실을 기록한 해는 단 2번뿐이었습니다. 1998년과 2008년 연평균 수익률은 13%에서 14% 사이였고 단 한 해도 25%를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잃지 않으면서 그랜섬이 하지 않았던 것은 군중을 따라가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피한 것은 속도였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움직일 때 그 속도에 맞추려는 충동이 생깁니다. 뒤처지면 기회를 놓친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면 조급해집니다. 그랜섬은 그 조급함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 기술주가 폭등할 때 그의 고객들은 왜 우리 돈으로 저 종목을 사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다. 그 답은 2년 동안 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장은 계속 올랐고 고객은 계속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2000년 3월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나스닥은 정점에서 78% 하락했고 5년 안에 인터넷 기업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랜섬의 고객들 중 남아있던 사람들은 큰 손실을 피했습니다. 스피어스가 하지 않았던 것은 자리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같은 건물, 같은 동료, 같은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투자업계에서 이런 경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는 몇 년 단위로 회사를 옮기고 더 높은 보수를 찾아 떠납니다. 스피어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속한 투자위원회의 평균 재직 기간은 28년이었습니다. 경영진과 그 가족들이 자신들의 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17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자기 돈을 넣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스피어스는 수익률 경쟁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해에는 시장 평균보다 낮은 수익을 냈고 고객들이 왜 인덱스 펀드보다 못하냐고 물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자신의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1993년부터 2023년까지 30년 동안 그가 운용한 국제가치 펀드는 벤치마크보다 연간 1.8%포인트 높은 수익을 냈습니다. 30년이 쌓이면 그 차이는 600%포인트가 됩니다. 싱어가 하지 않았던 것은 해지 없이 투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투자의 반대 방향의 베팅을 함께 걸었습니다. 한 종목을 사면 비슷한 종목을 공매도했고 한 채권을 사면 비슷한 채권의 반대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이 방식은 수익률을 낮췄습니다. 큰 상승장에서는 다른 펀드들이 더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 그는 거의 잃지 않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대부분의 헤지펀드가 두 자릿수 손실을 기록할 때 엘리엇은 작은 손실만 입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로 시장이 폭락할 때 평균 헤지펀드는 7% 하락했지만
엘리엇은 2.2%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최고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최악의 손실을 피했습니다. 그랜섬에게 버블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평가된 자산을 찾는 것은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것은 그것이 언제 무너질지 예측하는 일이다. 그는 그 타이밍을 예측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냥 그 자산을 피했습니다. 버블은 언젠가 끝난다는 것만 알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역사 속의 모든 버블을 연구했고 34개의 버블이 모두 같은 패턴으로 끝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모든 버블은 버블이 형성되기 전의 추세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평균 회귀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는 또 한 번 옳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시장이 바닥을 찍은 바로 그 주에 그는 고객들에게 다시 매수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락장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피어스가 계속한 것은 비교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투자 결정을 비교로 시작했습니다. 이 주식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이 주식과 저 주식 중 어느 것이 더 싼가. 그의 프레임워크는 단순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낮고 배당 수익률이 적당하고 내부자가 자사주를 사고 있는 회사.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 여러 개를 비교해서 가장 싼 것을 샀습니다. 그는 모든 종목이 성공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맞으면 된다. 여러 개를 사면 그중 일부는 실패하고 일부는 성공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평가된 것들을 모아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이 납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고 50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싱어가 계속한 것은 손실을 피하는 집착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잃고 싶지 않다. 절대로. 어떤 변명도 없이. 그의 목표는 고객에게 약속을 적게 하고 결과를 많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벤치마크와 비교되는 것을 피했습니다. 다른 펀드가 얼마를 벌었는지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돈을 잃지 않았는가였습니다. 이 철학은 그가 1974년에 겪은 손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해의 기억이 47년 동안 모든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모든 포지션에 해지를 걸었고 모든 리스크의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심지어 뉴욕 본사가 무슨 일로 사용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해 뉴저지에 똑같은 사무실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랜섬의 회사는 한때 1180억 달러를 운용했습니다. 지금은 그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 중 하나입니다. 그가 86세가 된 지금도 그는 여전히 시장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의 분기별 서한은 금융업계에서 컬트적인 추종자를 가지고 있다고 불립니다. 단기 수익에만 관심 있는 투자자들도 그의 글을 읽으면 세계의 운명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2019년에 자신의 재산 98%, 약 10억 달러를 기후변화 대응에 기부했습니다. 그가 보는 것은 여전히 가격과 가치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주식에서 지구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스피어스의 펀드는 1993년에 시작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 펀드에 처음 투자한 사람의 돈은 10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벤치마크에 투자했다면 4배 정도였습니다. 차이는 매년 조금씩 쌓였고 30년이 지나니 큰 격차가 되었습니다. 스피어스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투자위원회의 일원이고 그의 방식은 5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싸게 사서 오래 들고 있는 것, 내부자가 사는 주식을 추적하는 것, 이해할 수 있는 사업만 사는 것.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방식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래 하면 통한다. 싱어의 회사는 지금 780억 달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행동주의 헤지펀드 중 하나입니다. 그는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회사의 공동 최고 경영자이자 공동 최고 투자 책임자입니다. 그의 아들이 런던 사무실을 운영하고 공동 최고 투자 책임자는 1989년부터 회사에 있었습니다.
핵심 인력들의 평균 재직 기간은 20년이 넘습니다. 싱어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어떤 헤드라인을 원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차이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자본을 보호했다. 그는 꾸준하고 믿을만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빠른 결정을 피했습니다. 시장이 흥분할 때 함께 흥분하지 않았고, 시장이 공포에 빠질 때 함께 공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준은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랜섬은 가격과 가치의 거리를 받고, 스피어스는 저평가된 지루한 회사를 찾았고, 싱어는 손실을 피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은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 차트를 보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차트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차트가 보여주는 것에 반응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차트는 과거의 가격을 보여주고 많은 투자자들은 그 패턴에서 미래를 예측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받고 패턴이 아니라 원칙을 따랐습니다. 그 원칙은 단순했습니다. 비싸면 사지 않는다. 이해하지 못하면 사지 않는다. 잃을 수 있는 것 이상을 걸지 않는다. 이 원칙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00년 전에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지키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랜섬이 1990년대 후반에 겪은 일을 다시 봅니다. 그의 회사 자산이 45% 줄었을 때 그는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버블은 반드시 터진다는 것을 알았지만 언제 터질지는 몰랐습니다.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블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것은 해고당할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큰 움직임을 놓치는 것, 설령 그것이 완전히 정당화될 수 없는 움직임이라 해도 그것은 매우 높은 확률로 해고로 이어진다. 그는 해고당하지 않았지만 그 압박은 실제였습니다. 스피어스가 50년 동안 같은 회사에 머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없었을 리 없습니다. 그가 운용한 펀드의 실적은 업계에서 알려져 있었고 헤드헌터들의 연락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하고 싶은 일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평가된 회사를 찾고 오래 들고 있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가 12살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리를 옮기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일의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싱어가 1974년에 잃은 돈의 무게는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돈이었고 믿음의 무게가 실린 돈이었습니다. 그 손실을 겪은 뒤 그는 변호사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다시는 투자를 하지 않는 선택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잃지 않는 방법을 찾겠다고 결심했고 3년 동안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1977년에 회사를 만들 때 그의 전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해지하고 작은 수익에 만족하고 절대로 큰 손실을 보지 않는 것. 그 전략은 47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 사람의 방식은 각자 다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랜섬은 버블을 피하는 사람으로 알려졌고 스피어스는 지루한 주식을 사는 사람으로 알려졌고 싱어는 잃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명성은 한 번의 판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같은 판단이 다른 시점에 다른 상황에서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랜섬은 일본 버블을 피했고 닷컴 버블을 피했고 주택 버블을 피했습니다. 세 번의 판단이 모두 같은 원칙에서 나왔습니다. 스피어스는 1970년대에도 1990년대에도 2020년대에도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방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싱어는 1987년 주식시장 폭락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2020년 코로나 폭락에서도 거의 잃지 않았습니다. 3번의 위기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번의 판단은 운일 수 있습니다. 2번의 판단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번, 4번, 5번 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차트를 보지 않았다는 말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차트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격은 매일 바뀌지만 가치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패턴은 계속 바뀌지만 원칙은 오래 남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변하는 것을 보지 않고 천천히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급함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서두르게 되는 것일까요? 시장이 오를 때 사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 감정은 실제입니다. 하지만 그랜섬이 보여준 것은 그 감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스피어스가 보여준 것은 급하지 않아도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싱어가 보여준 것은 천천히 가도 멀리 간다는 것입니다. 47년 동안 연평균 13%면 130만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계산하면 숫자가 나오지만 그 숫자를 만든 것은 계산이 아니라 인내였습니다. 그랜섬은 요크셔의 검소함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스피어스는 12살의 호기심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싱어는 손실의 기억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의 출발점은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비슷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곳, 흔들리지 않는 곳, 자신만의 기준이 있는 곳. 그 기준은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랜섬은 역사를 연구해서 자신의 기준을 만들었고, 스피어스는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기준을 다듬었고, 싱어는 손실의 기억을 통해 자신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을 살지 결정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이 움직일 때 가만히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벌 때 따라가지 않는 것, 자신의 판단이 틀린 것처럼 보일 때 바꾸지 않는 것. 이 세 사람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랜섬은 2년 동안 틀린 것처럼 보이면서 버텼고, 스피어스는 50년 동안 같은 방식을 유지했고, 싱어는 47년 동안 손실을 피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특별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인내였습니다. 남는 것은 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는 것은 그들이 지워버린 선택지입니다. 그랜섬은 버블에 올라타는 선택지를 지웠습니다. 스피어스는 자리를 옮기는 선택지를 지웠습니다. 싱어는 큰 수익을 노리는 선택지를 지웠습니다. 그들에게는 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고 그 하지 않은 것들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투자에서 무엇을 하느냐만큼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어쩌면 그런 의미였을지도 모릅니다. 빠르게 반응하지 않겠다는 것, 군중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 자신의 기준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 시간은 계속 지나갑니다. 시장은 계속 움직입니다. 오늘의 공포는 내일의 기회가 되고 오늘의 열광은 내일의 후회가 됩니다. 그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30년, 40년, 50년. 그들의 시간이 증명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이 영상은 한 번 듣고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출퇴근길에도 복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